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주제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정된 자본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외 아파트를 보고 있다 라는 분들은 키워드를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강북의 재건축. 너무 싸다. 이 표현을 제가 너무 싸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것이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 내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택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어떤 분들에겐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또 시장이 또 얼어붙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또 서서히 사라지는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에 관심을 끄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 잘 잡아서 좋은 부동산을 사놓으면 바로 또 오르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2월, 3월 강남권이나 주요 단지들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5억에서 10억이 오르는 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 이제 상급지 사면은 하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단지들,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와 동시에 내년에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집합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일단 거래량하고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요, 우리가 6월 달에 피크죠. 12억 5천을 찍고, 이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인 거예요. 이게 평형대 이런 거 다 불문하고, 이걸 보시면 야, 지방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서울의 아파트는 12억 5천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아직 9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서울 아파트들 저와 함께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피크를 찍고 이제 이게 평균 금액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 금액은 9월이 10월 말까지 거래가 집계가 됩니다. 지금 10월에 3분의 1 지점이 지나갔는데 거래량이 약 2,000건 정도죠. 그래서 이게 말일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3,000에서 4,000건 정도로 집계가 될 예정이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또 급격히 거래량이 감소하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일단 거래량 감소는 보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상승을 얘기 많이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하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이게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줬죠. 문재인 정권에서 거래량이 낮은데도 폭등하고 거래량이 많은데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잠깐씩 보여줬죠. 근데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승합니다.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의 그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근데 이번 24년의 시장을 봤을 때는 아주 강세를 보여준 게 상급지만 강세였고, 나머지 중급지와 하급지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이게 3개월 이상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3개월이 지났어요. 조정장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에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대출 규제. DSR 9월부터 적용됐고요. 가산금리가 강화되면서 지금 미국은 50bp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1% 이상 가산금리를 올려서 4% 중반대의 주담대 금리를 가져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음은 원래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와 줘야 돼요. 담포나 이런 데 보면은 매매가는 40억인데 전세가는 15억.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가격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은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갈 수 있다. 게다가 조정장세에 진입하면 이 매매 수요는 또 빠르게 식어요. 그러면서 전세로 한 바퀴 또 둘러볼까? 전세로 한번 살아볼까로 돌아서는 수요가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갭매우기. 원래 이제 조정장세 진입하게 되면 상급지가 전고점 도달하고 빠르게 가면 열심히 중하급지가 쫓아갑니다. 이제 왜냐면 A급지를 보다가 플랜 B로 향하는 수요도 있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누릴 수 있는 차선책들을 열심히 찾아요. 매매는 급지를 하나 내리던가 내리고 평형을 올리던가, 아니면 연식을 좀 구축으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선책 요거를 선택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갭매우기예요. 서서히 플랜 B를 향해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일부 수요는 전세로 간다. 지금 사실 24년에 강세, 초강세로 가야 되는 게 전세가와 그리고 갭매우기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가 건드렸어요, 이거를. 사실 대출 규제 한다고 해서 상급지가 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영향을 크게 받고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갭매우기를 해야 되는 대상 단지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전세로 더 몰립니다. 이게 문제점이거든. 자, 지금 보면 이제 9월 와서 확연하게 좀 지수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 그리고 상승 거래 비중 보면은 제일 이게 높게 갔던 게 이때입니다. 7월이 평균 금액은 제일 높아요. 금액 높았고, 이때가 상승 거래 비중이 반 이상이었고, 이때가 8월까지도 이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았는데, 9월 와서
완연하게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평균이고, 이걸 뜯어서 보면은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이 중에 4개구만 빼고 나머지 구가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상승 거래 비중이 아직 있는 지역구는 어디냐면 강서구, 양천구, 목동. 지금 목동의 신고가 뉴스 계속 나올 겁니다.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안 놀랐던 여의도하고 목동이 24년에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22년에 한경 강의할 때, 코익스에서 강의할 때 목동 여의도 진짜 싸다. 그때도 진짜 쌌어요. 쌌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중구는 아파트 개체 수가 워낙 작아서요. 원래부터 금액이 싸요. 아까 말했잖아요. 갭매우기, 플랜 B 하다 보니 저렴한 중구의 단지까지 스며들어서 상승 거래가 70%까지 나왔다. 뭐 중구가 인기 있어서 이렇게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송파구를 보시면 인구가 우리나라 25개구 중에서 제일 많은 구가 송파구거든요. 여전히 그 대단지, 뭐 헬리오, 파크리오, 그리고 엘리트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이 4개구만 상승 거래가 있고 나머지 21개구가 하락 거래가 증가됐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하락 거래 비중이 9월 들어서 역전돼서 완연하게 하락 추세로 진입하는 징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뜯어보면 일단 강남구의 거래가 감소된 모습 보여줬는데, 거래 금액은 높거든요. 거래 금액은 지금 40억이에요. 40억. 10월 들어서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대형이 거래됐다는 소리예요. 대형.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남에 이렇다 하는 상급 단지가 금액의 신고가 쳐주고, 이거 갈아타기 못하는구나 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플랜 B를 하는데, 플랜 B가 보통 같은 금액에 살 수 있는 대형을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갭매우기입니다. 강남도 갭매우기 모양새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아무튼 7월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근데 이게 폭이, 그래프가 급락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완연 그래프예요. 서서히 감소되는 모양새. 거래량 조정이죠. 조정. 대형이 포커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노원을 보시면 진짜 거래가 폭감하는 모습 보여줘요. 아까 강남의 모습과는 다르죠. 7월에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10월은 거래량 찍혀있는 게 없을 정도. 그리고 저가 매물들만 지금 거래가 문의가 있고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금액이 6억 6천에서 10월에 6억 안 되는 5억 9천. 이렇게 저가 매물만 찾는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지금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이 하락 거래라는 거는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거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하락 거래라고 합니다. 그게 올라갔다. 이게 징후거든요. 추세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강남은 완연한 이 거래량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강북은 폭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출의 규제의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강남은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지금 대형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평균 거래 금액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미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10억이라고 해서 소리 내면서 난리를 쳤는데 불과 4년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 찍었습니다. 12억 5천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순서로 제가 지목했던 거고,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이 나오려면은 갭매우기 나와줘야 되는데, 대출 규제 적응 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 상승입니다. 전세가율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40억 아파트에 전세가 15억이기 때문에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30에서 40 사이죠. 그 정도면 웬만한 이제 재건축 전세가율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없이는 상승 추세는 종료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완연하게 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갭매우기 안 나오고 전세도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는 종료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러긴 어렵습니다. 전세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 시각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대출 규제 적응 기간, 이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격 조정이 많이 되는 걸 기대할 텐데 이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급지는 지금 대기 수요가 아직 많아요. 아직 많기 때문에 지난 22년 급락장에 뭐 30%에서 40%나 빠지는 이런 급락장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큰 조정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지도 않은 경기 침체가 들어가지만 뭐 큰 역사적인 뭐 IMF나 금융위기 그 서프라임 때나 이런 게 와야지 큰 조정이 나오는 거지, 지금 큰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지 안에서 넣지 마세요. 뭐 부동산 불이익도 아니고 요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1번 안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1번 안이 상책이다.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하급지가 규제 적응 기간이 끝나면 25년 이사철 다시 움직일 거다. 그 전에 전세가는 시장 대출 규제 적응 기간에도 그 안에도 전세가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년 이사철이 되면 갭매우기가 강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월세도 최대, 매매도 최대거든요. 근데 하급지는 갭매우기도 못하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 거냐면 올 하반기에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 이사철에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예. 어떻게 보면 다시 갭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만 계속 올라가고 하급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갭이 붙어요. 또 한 2억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쨌든 대출 규제 적응 기간 동안에도 전세가는 올라간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주제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정된 자본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외 아파트를 보고 있다 라는 분들은 키워드를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강북의 재건축. 너무 싸다. 이 표현을 제가 너무 싸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면 제가 어디 단지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금액 수준이 2020년이에요. 지금 쭉 가서 13억대 터치했다가 다시 지금 10억이 안 되는 금액대 10억 내외까지 내려앉았어요. 특히 이거는 재건축이거든요. 전세가가 거의 5억에서 6억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60%야.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갭 투자할 때 5, 6억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강남 3구 용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취득세 중과 없이도 2주택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 하나 전세 끼고 사놓고 내 거 A주택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 전략을 쓸 수 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10억 내외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10억 정도로 내가 만약에 아파트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다. 거주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또 쪼개서 전세 끼고 사두는 전략.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5, 6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시면 저는 빌라를 삽니다. 재개발 추진하는 빌라를 살 거예요.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면 빌라를 선택할 거고 4억 이상이면은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강북의 재건축으로.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4억 이상으로 강북의 재건축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조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좋은 데를 찾아야죠. 뭐 속도라던가 규모라던가를 찾아야겠죠. 그게 정 모르겠다고 하면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이런 데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4억 이상이다. 강북 재건축 4억 이하다.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 추진 중인 뭐 재개발 이런 데를 사놓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따로 놀아요. 시장이 따로 놀아서 양극화라는 말이 지금 무섭게 들릴 거예요. 양극화라는 게 상급지는 계속 오르고 하급지는 안 오르고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극화의 다른 말은 조정이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가지 않고 이 A와 B 단지가 다시 좁혀집니다. 좁혀지는 구간이 반드시 와요. 좁혀지는 지점 전에 하락과 조정, 전세가의 상승이라는 그 그림으로 시장에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오면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차가 좁혀지는 구간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양극화에 젖어들고 상급지, 상급지, A 이렇게 외치시고 고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음에 갭이 돌아가는 것과 지금 미래가치, 다음의 주인공, 지금 신축이 아니라 다음 신축입니다. 다음 신축. 다음 신축이 될 아파트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게 정말 투자입니다.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얘도 재건축 단지거든요. 얘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면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데 얘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정말 작은 그림이고 나중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지예요. 특히 학군지, 학군지의 재건축이고 덜 오른 강북 재건축이다?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싸요. 너무 싸요. 가격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진짜 투자의 모습, 진짜 투자다. 뭐 실거주 되면서 투자까지 노려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완연하게 투자 목적에 제대로 박아두고 싶으시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좁혀서 제대로 심장에 콱 박아야 됩니다. 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택이 차 있어서 주택이 많기 때문에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미 주택이 2개 이상이라서 정부 정책이 완화책이 나와도 나는 중과다. 중과 때문에 나는 못 사겠다.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예요. 뭐 수도권이나 이런 일반 아파트는 좀 사지 마세요. 일반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일반 아파트 갭 투자한답시고 뭐 성남이라던가 뭐 용인이라던가 지금 용인 대형이 싸니까 갭 뭐 1억 되면 살 수 있는 아파트 뭐 2억 되면 살 수 있는 아파트 이거 사봐야 큰 재미 못 봐요. 큰 재미 못 본다니까요. 이런 거 말고 좁혀요. 무조건 서울로 가셔야 되고 강북에 있는 재건축 샀으면 좋겠고요. 주택수가 만약에 걸린다.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 돈이 또 없다. 그러면 재건축 상가라도 사세요. 재건축 상가. 제가 1년, 거의 2년 동안 재건축 상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강의는 안 했죠. 왜냐면은, 저도 좋은 물건이 있을 때만 그 물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 강의를 9월달, 8월달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찾아서 서울에 또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지들, 그리고 강북의 저렴한 단지, 이런 단지 중에서 용적률이 괜찮고 연한이 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 이런 단지를 찾아가지고 10월 30일 날 특강을 합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특강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재건축 단지 내 상가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요건이 뭔지 공부하고 확률이 높은 그런 단지는 어떻게 골라내는지, 저렴하게 투자했을 때 상가로 받아도 이득인 그런 입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얘기를 해드리니까 재건축 상가 특강 듣고 싶은 분은 10월 30일로 강의 신청하시면 되고,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저희 김남현 소장이 하는 건 토요일 강의예요. 토요일 강의는 재개발 강의입니다. 재개발. 그래서 저는
다음 상승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투자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상책이라고 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 돈을 몽창 주시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오래 걸려요. 어차피 성수동 가도 15년, 20년 걸리고요. 강남 가도 15년, 20년 걸리고요. 지금 추진하는 애 중에서 10년, 15년밖에 안 걸릴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전할 수 있는 지역과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오프라인 특강 또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